동기별 결합 풀어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렌탈 시장 국내 1위 업체인 코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코웨이는 1989년에 설립이 되었고 2001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정수기 및 가정용 기기, 정수 및 폐기물 처리 설비 등의 제조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2020년 2월에 상호를 웅진 코웨이에서 코웨이 주식회사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주로 정수기로 대표되는 상품을 렌탈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자, 종속 기업 현황을 보시면 코웨이 차이나, 코웨이 타일랜드, 코웨이 말레이시아, 코웨이 USA, 그리고 코웨이 인도네시아, 코웨이 비나, 2020년 3분기 설립된 비나, 그리고 코웨이 인텍, 포천말구물, 이렇게 종속 연결 대상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변경이 되는 히스토리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주의 변동. 2007년 10월에 윤석근 회장에서 웅진홀딩스로 최대주가 변경이 됩니다. 이때는 사실상 웅진그룹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러나 2013년 1월 2일에 웅진홀딩스에서 코웨이홀딩스로 MBK 파트너스가 100%를 소유하고 있는 코웨이홀딩스로 대주주가 바뀌게 됩니다. 웅진그룹이 힘들어지면서 알짜 기업인 코웨이를 팔게 되죠. 그래서 코웨이홀딩스가 대주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2019년 3월에 코웨이홀딩스 다시 웅진싱크픽으로 웅진그룹이 다시 회사를 되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2020년 2월에 웅진싱크픽에서 넷마블 그룹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서 현재는 넷마블의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 상호 변경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2019년 3월에 결국은 코웨이에서 웅진코웨이로 바뀌었다가 다시 2020년 2월에 웅진코웨이에서 코웨이로 다시 회사명이 변경이 되어서 현재는 코웨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보면, 자, 웅진싱크픽이 최대주주였다가 2020년 2월에 넷마블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고 넷마블과 특수관계인의 25.13%를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업황이나 서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것은 누구나 아실 거고요. 자, 정수기 시장, 그리고 공기청정기 시장, 비대 시장, 그리고 매트리스 사업, 그리고 의류 청정기,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고 기타 다른 렌탈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나타내고 있고요. 자, 정수기 시장을 보면 코웨이와 청원아이스 등이 고가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LG전자와 SK매직은 보급형 제품들을 주로 시판 시장에서 형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LG전자와 SK매직은 시판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코웨이와 청원아이스 등 몇몇 업체들은 렌탈 시장에서 현재 정수기를 판매하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청정기 시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경쟁사와 군수업체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주로 시판 시장을 하고 있지만 코웨이는 주로 렌탈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 시장도 잘 아시겠지만 2002년부터 이제 비대 렌탈을 시작을 했고, 방문 판매를 통한 렌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코웨이와 그리고 노비타, SK매직 등 시판을 하고 있는 이런 판매 형태의 차이를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사업은 2011년 10월에 시작을 해서 현재 매트리스 시장의 렌탈 방식을 처음으로 코웨이가 도입을 했고, 현재 소비자로부터 관리 등을 통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 청정기 시장, 의류 청정기가 LG전자 등에서 먼저 출시가 되었지만 코웨이도 2018년 8월부터 의류 청정기를 생산, 판매하고 그리고 렌탈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가져온 여러 제품들이고요. 자, 그러면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시절을 보면, 매출 유형을 보면 렌탈과 일시불 두 가지로 회사는 매출 유형을 나누고 있고요. 렌탈 시장이 결국은 한 8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시불이 한 15% 정도 회사의 매출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 4분기 예상 결산을 내면서 3조 2374억 정도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 7.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렌탈과 그리고 일시불 시장 모두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며칠 전에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실정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 2021년에 매출액은 3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6,1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회사는 발표를 했고, 이것이 2020년에 대비해서 매출은 8.1%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은 0.6% 상승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매출 전망을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1년 정도 더 지속이 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회사는 매출을 잡고 있고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품을 렌탈과 일시불의
각 제품군별로 퍼센티지를 한번 점유율을 보자고 분기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자, 정수기 부분이 가장 큽니다. 29.6%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군, 공기청정기가 최근에 많이 판매가 되고 렌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트리스 이 정도고요. 나머지 조금씩 비대 이런 것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탈이 일시불보다는 85% 정도 점유율로 렌탈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 대상 종속기업별로의 매출액과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가 매출이 가장 큰 자회사입니다. 4,880억 3분기까지 매출이 발생을 했고, 전년 동기에 말레이시아의 매출을 보면 3,737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정수기 렌탈 부분에 코웨이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4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매출이 다음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매출이 1110억 정도 매출이고요.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미국 매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국내가 1조 7천억 정도, 그리고 미국이 1110억, 그리고 아시아가 5113억 정도인데, 여기서 말레이시아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베트남 부분을 설립을 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이쪽으로 많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매출이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도 전분기 대비해서도 국내는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미국과 아시아 쪽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회사가 10년 동안 걸어왔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자, 보시면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조금씩 한 번씩 굴곡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보시면 꾸준히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이익률 자체는 매출액에 비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2016년 2분기 때 매출 감소가 발생을 하는데, 니켈 검출 정수기가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가 나고 문제가 되어서 이때 환불을 해주는 679억을 환불해 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상비를 책정을 하면서 501억의 판관비가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이 당시에 매출액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한번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수기 판매와 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 CS닥트라는 분들의 근로자 지위 소송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패소를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퇴직 충당금으로 2019년 4분기 때 770억의 퇴직 충당금을 쌓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당시에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를 하는 두 번의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번 4분기 예상실적까지 반영을 해서 8,626억 분기 매출,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이 1,298억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매출액인데요. 2016년에 주춤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니켈 검출 등으로 한 4분기 정도 주춤했던 이 당시 2016년 전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에서 10%, 10몇 프로까지 계속 매출이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을 앞에서 그래프도 살펴보았겠지만 퍼센티지 나타났을 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번씩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주춤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한 10%, 20% 정도 또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하고 있고, 2020년 4분기 때는 전년 동기의 기저효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회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인데 GPM, OPM, 그리고 판관비율, MPM, ROE 등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GPM이 67%, 그러니까 60% 후반대를 계속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판관비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보상비라든지 CS닥터 퇴직 충당금 쌓는 것, 이런 부분 한 번씩 튀면서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CPM 빼기 판관비율이 OPM이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번씩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결국 순이익률도 같이 함께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대 후반 그리고 20% 전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ROE도 28%, 30% 전후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고, 이것이 꾸준히 한 번씩 이벤트가 있지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회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수익성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OA는 좀 ROE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시면 부채가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의 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ROE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의 변화 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ROE가 현재 28.5%, 최근 4분기 합산이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이 최근에 2015년 이후 2016년부터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155%에서 238%까지 증가를 해서 이것이 또 RO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ROE가 30% 이상을 형성을 했던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률은 10%에서 15% 사이를 꾸준히 잘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나 총자산 회전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부채가 증가를 하고 자산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한 것에 비해서는 매출은 그만큼 따라 올라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ROE가 30% 전후로 형성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흐름을 보시면 2012년, 13년 이때 이제 NBK 파트너스로 회사가 넘어가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2016년에 공교롭게도 2016년에 니켈 검출 정수기 사태 이후로는 주가 꼭대기를 쳤다가 점점점 떨어져서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총계가 2015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를 했고, 이것은 결국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자본이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서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ROE가 상당히 높은데도 ROE가 높으면 자본이 증가하는 속도가 높아야 할 것인데 코웨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면 2019년부터 2016년까지의 배당 지표를 가져온 것인데요. 보면 현금 배당금 총액이 2019년에 1733억, 그리고 2018년에 2598억, 그리고 2017년에 2320억, 그리고 2016년에 2347억. 그리고 배당 성향이 보시면 52%, 74%, 72%, 93%, 96%로 분기 배당까지 하면서 상당히 번 돈을 계속 배당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즉 인수를 해서 회사를 수익을 많이 남기고 다시 팔아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분기 배당 등을 통해서 현금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ROE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본이 쌓이지 않는, 그 회사 수익의 한 70% 이상을 계속 배당을 했던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20년대에서 주춤하고 분기 배당을 중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본이 급격히 이제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떨어지고, 이렇게 진행된 상황을 최근 들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BR, PER, PFCR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PFCR은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주가의 수준인데요. 자, 전체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PBR은 2016년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로 떨어져서 현재 3월 4일 종가 기준으로 PBR이 3.2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PER을 보시면 한때 30을 넘어섰던 회사가 이제 11.9까지 3월 4일 종가 기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4분기 이익에서는 크게 후퇴하지 않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PER이 11.9, 이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PFCR도 22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 한 10년간에 들어서 주가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자산 회전율수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이익과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매출 채권 회전율수나 재고자산 회전율수가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이것이 충당을 많이 쌓게 되거나 나중에 채화 재고를 떨어버린다거나 해서 이익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현재 코웨이는 상당히 이것이 좋게 관리가 되고 있고, 재고자산 회전율수가 15일,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이 36일로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분기별로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자, 먼저 영업 현금 흐름을 보시면 꾸준히 플러스로 아주 잘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분기별로 한 1000억 이상의 현금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현금을 영업을 통해서 꾸준히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현금 흐름을 보시면 계속 이제 마이너스 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채를 갚아 나갔다기보다는 보시면 특히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차입금은 증가를 시키면서 또 꾸준히 분기 배당을 합니다. 결국은 대주주를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차입금도 상당히 늘어났고, 그리고 배당도 꾸준히 하면서 회사가 자본이 쌓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까 전개됐던 것을 앞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재무현금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회사가 부채를 갚은 것이 아니고 배당을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다. 그래서 아직 단기 차입금이 제법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유무형 자산 투자, 캐펙스 투자를 보시면 꾸준히 분기마다 한 700억, 800억 이상의 캐펙스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결국은 넷마블 그룹으로 편입이 되고 나서 생산 설비를 증설을 하는 상황을 지금 3분기 연속으로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회사가 결국 배당을 하지 않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신호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4분기 합산으로 최근 4분기 합산의 현금 흐름표를 쫙 보시면 눈에 딱 보이실 텐데 영업 현금 흐름이 아주 좋게 형성이 되고 있고 대부분이 영업 이익보다는 영업 현금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3월 4일 기준으로 4조 8,191억인데 영업 현금 흐름 최근 4분기 합산에 7,600억으로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캐펙스 투자, 유무자산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어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영업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당을 좀 줄이더라도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결국 넷마블로 인수가 되고 나서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주주의 배당보다는 현재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주주들에게 또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주주가 바뀌고 나서 2020년 초반에 대주주가 바뀌고 나서 회사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회사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